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쁘게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했구나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와중에 직업도 굉장히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속도감 있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과 그 이면의 트렌드, 사회 변화까지 살펴보는 신직업의 발견. 오늘도 많은 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두 가지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첫 번째 직업은요, 노후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후 설계사 백근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국민대 허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한국지식문화경영 아카데미에서 시니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회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후 설계사라는 그런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인가요?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65세 이상의 인구 약 14% 정도 이 정도에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원들이 이제 현재 사회에서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마땅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삶의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과 그리고 건강관리, 정서관리, 그리고 이제 친구, 이와 같은 분야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해주는 것을 바로 노후 설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노인들과의 어떤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잠시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하고도 관계돼 있는 혹은 죽음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상담하거나 이랬을 때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중장년층 이후의 분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좀 그 거리감 또는 두려움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네. 20대는 이제 꿈을 향해서 가지만은 사실상 중장년 이후부터는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어떻게 좀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꼭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그 시점이지만은 그 시점까지 가기까지 현재 시점에서 나의 삶이 얼마만큼 행복한가. 왜냐하면은 과거 20대부터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앞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재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일을 하게 되시는 어떤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전직이 이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직업 군인이었는데 사회로 나오다 보니까 사회하고 사실 상당히 환경적으로 단절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오기 전에 준비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이 사회라는 이러한 곳에 나와서 보니까 나에게 맞는 직업이 마땅히 없고 또 실제 어떤 특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도 해봤지만은 저를 선호하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장년층이 전직 일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 똑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교육을 마치고 났을 때에 그분들이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군인, 그 전직이 군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아마 그런 활동도 하시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렇죠. 만나고 이러면서 느끼신 점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이 본부 근무대장 이것을 했습니다. 본부대장 직책을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간부 식당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행정관서에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야, 이 도시락을 좀 정갈하게 해서 좀 갖다 드리면은 참 좋겠다 해서 그 5분에게 제가 점심 때 집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하나씩 드리면서 또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외로움. 자녀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제 외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누구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 본인만의 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그래서 또 사실은 뭐 냉장고도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돌보미가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성이 돼 있지만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사실은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현실 사회에서.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에도 좀 보탬이 돼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특히나 이제 소외된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자기 삶을 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좀 설계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도우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사업 구상이 같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주 고객은 혹시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경험했던 그러한 문제를 같이 공감하시는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전직해서 나오시는, 퇴직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경력 단절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로 이제 밖에 나와서 무엇인가 일자리를 좀 찾고자 하는데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과거의 경력과 경륜이 이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좀 컨설팅을 해서 적재적소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친구 관계,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특정 전문직에 있다가 나오다 보면은 친구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처음에는 죽음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생각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제 경력, 제 취업, 제 시식이라는 시점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정서, 그다음에 뭐 친구, 뭐 유대 커뮤니티 이런 부분 말씀하셨던 게 아마 거기다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일단 처음에 하셨을 때 무슨 뭐 길잡이도 없었고 뭐 먼저 가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설계사라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입지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선구적인 일을 좀 하셨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 작업을 좀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큰 로드맵은 이제 잡혀 있고 방향성은 좀 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각종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단 찾아봤고, 연구 분석하셨고, 그렇죠. 연구 분석을 하고 현장을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서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 부분 하지 않더라. 사후 관리는 진행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야, 이것이 정말 사회 문제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나중에 사회에서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봉사나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계층이나 예를 들면 또는 뭐 이제 이 힘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돌보미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노인 자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노인 성 문제,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웰다잉 분야, 웰다잉이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잘 살고 즉 행복하게 살고 죽을 시점에 가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정말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웰다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중장년층이 일과 봉사와 친구와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또 그 과정에서 살아오면서 있었던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좀 맞춰서 살자. 이게 이제 그러면 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1차 직업을 끝낸 다음에 그렇죠. 새로운 준비를 삶의 균형을 맞춰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좀 어둡거나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힘이 처지는 사회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이 맞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소외된 분들과 함께 먼저 시작을 하셨던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셨던 것 같아요. 직업을 열거나 혹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직업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웰다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새로운 직업군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항상 수요와 공급, 그렇죠. 새로운 수요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찾을 건가도 직업이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게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미 전문 기관에서 강연회나 포럼을 통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혼자서만 이제 설계사를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큰 조직으로 활성하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의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아까 명함을 봤더니 지금 어떤 협의체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아마 그쪽에 주안점을 좀 두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이러한 노후 설계 과정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느 기관에서 뭐 선호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사회 인식이 전환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소한 이런 직업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함께 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구성, 희망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역량과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이를 이제 또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니어 프로 이렇게 해서 월 1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서 대화도 하고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친목도 하고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밴드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보고 쉽게 접근을 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틀 안에서 정보 공유가 돼가지고 뜻이 같은 분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니어 포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럼의 특징은 여기에는 제 설계를 하고 싶으신 분이 더 많이 모이시는 자리인지, 그렇죠. 네, 아니면 노년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인지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동시에 그래서, 포함된 그렇죠. 포럼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퇴직을 해서 있다 보면 우리가 이 집안에서 나는 동굴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이 포럼이 있다 해서 언제 그렇구나 해서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관심 있게 와 보시죠. 와 보시면은 거기에서 우리 이러한 노후 설계 과정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시각에서 이제 눈높이에서 정보 공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노년 혹은 중년 이후의 분들이 새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재사회화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개방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도 하면서 자기 마음의 동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SNS나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 관점에서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는 시니어들도 액티비티 시니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굉장히 활동성 왕성하고 디지털 문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니어들이 점점 나올 거잖아요. 뭐 이제 저희도 고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됐죠? 아무래도 저희들에 맞는 그거에 따라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일을 지금 찬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노후 설계사 꼭 이름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경우 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예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노후 설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 지식이라든가 건강 상담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의료계 혹은 간호사분들 출신이 많으세요. 굉장히 또 뭐 재활 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을 기반을 두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노후 플래너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시간당 80불에서 100불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굉장히 일자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부족한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자격 관계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나 뭐 이런 공인된 결혼시장에서 민간 쪽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쪽은 이제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복지 사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복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중장년층들을 많이 접하면서 현장의 귀를 직접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각종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구호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측면에서의 교육 시스템과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노후 설계라든가 이런 측면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를 해서 자체의 중장년층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재투입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지역사회의 역동성, 또 다이나믹한 어떤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고령인 분들이 많다 해서 사회가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노후 설계사에 대한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또 현재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노후 준비를 특히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부분 혹은 소통하는 부분, 또 하나는 사회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여서요. 굉장히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 같고 단순한 교육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방법 혹은 노년만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soon.
I'm Ben Whitaker. I have an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I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Don't feel like you have to dress up.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Old school. At least I'll stand out. I don't think we need a suit to do that. Want the door open or closed? Good times. The truth is,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calm, more centered or something. I could use that. Oh, boy. You're not as old as I thought you were. 죽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웰당이 얘기도 하신 게 사실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하냐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혼자 계시고 소외된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유서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자식들 혹은 이런 친구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설계사분들한테.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죽을지, 그죠?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내가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크든 작든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에 남은 것이 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제 갈등 관계가 돼서 가정의 우애가 깨지고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 내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도 일부 주고 또 사회에도 좀 많으면 공헌도 좀 하고 이게 환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 유서에 좀 쓰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법률적 전문가분에 의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서 같은 경우도 뭐라 할까요?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건이 잘못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효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서 보면은 중장년층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십니다. 예. 유언의 방식은 법적으로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세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네 번째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언의 방법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유언자가 직접 자기가 이제 유언의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성 연오일, 그 다음에 유언자의 성명, 그 다음에 유언자의 주소, 그 다음에 유언자가 날인을 해야 됩니다. 노후 설계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상담을 하고 그분들과 친구도 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질 혹은 역량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교육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역량, 어떤 자질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상담자 자신보다는 이러한 곳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고 할까요? 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어떤 정직성, 양심.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인 이제 저 외진 이러한 시골이나 이런 데 있는 노인분과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금 표현하자면 좀 딱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뭐 그런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양심이 좀 발휘하고 그다음에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보면서 아까 처음에는 이제 뭐 시니어 포럼이라든가 재사회화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삶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서 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특정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인식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간이라기보다는 뭐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홍보라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바로 맞닥뜨릴 이러한 상황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러한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의식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마음 심리적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노후 설계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백근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볼 직업은요, 온라인 세계 이미지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버 평판 관리사입니다. 사이버 평판 관리사 한승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평판 관리, 즉 사이버 평판 관리라 하면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 있는 어떤 상품이나 그 사람의 평판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말씀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평판을 관리한다.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검색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버 평판이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뭐 전혀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잘 못하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것을 나쁜 평판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물론 이제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서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허재 선생님 어떻게 좀 정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하고 좀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온라인 영역에서의 기존 서비스의 온라인 영역에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만 하더라도 기존의 자산 자체가 오프라인에 있던 자산이 디지털로 넘어오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평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인쇄 매체라든가 아니면 만나서 하는 매체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매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컨텐츠 자체가 디지털로 퍼지고 있고 그럼 디지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계속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보실 때 디지털 장의사와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평판 관리사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시청자들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부분에서 좀 갈라지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지난번에 왜 디지털 장의사를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에셋 트러스트라고 이름을 바꿔드렸잖아요. 네, 명함을 수립해드렸죠. 네. 저희가. 에셋 트러스트, 디지털 자산 신탁 쪽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평판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 매니지먼트 역할이라면 평판은 홍보라든 부분이 좀 더
요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평판은 좀 없애주고, 그러니까 없애준다라는 게 지운다라기보다는 좋은 평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뭐 많은 툴들을 쓰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좋을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려 어떻게 보세요? 경험적으로는 대충 맞는 말씀이십니까? 예, 굉장히 이제 뭐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날카로울 것까지야. 그 온라인 평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판을 제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장애사라 함은 앞부분에 삭제에 치중을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판 제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자 경우에는 좀 일반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의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평판 관리사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기업이 좀 많이 좀 더 의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뭐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고객은 이제 기업이 많이 있죠. 요즘에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위기가 많이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갑질 사건이다,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성추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폭행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위기들이, 그러니까 갑과 을의 싸움에 있어서 많이 이제 그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이렇게 그 갑에 대한 그 어떤 을들의 어떤 응징이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건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 사건 중에서는 이게 과대 포장된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마녀 사냥. 네, 맞습니다. 예. 그 여론이 흘러가다 보면 좀 과대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그런 마녀 사냥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진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잘못이 있나, 그래서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론에서 잘못 다뤄진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새롭게 이제 밝혀내는 거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만약에 어떤 작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침소봉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예전에 이 사태가 한번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한번 어떤 분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사건이었고 잘못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야 되는, 혹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과도하게 퍼지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과도하게 퍼지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사실이 내 불구하고 알 권리를 막는 부분까지는 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듭니다. 그렇죠. 뭐 단순히 어떤 한 업체가 지금 뭐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마 사회적 합의가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일에 대한 얘기 이제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이것도 거의 공식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을 하신 분들이라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뭐 아주 드라마틱한, 뭐 제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었는데, 예.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2000년까지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유학을 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좀 어렵지 않게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이. 근데 어머님께서 한복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학업을 진행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럼 한번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리자. 왜냐면 계속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컴맹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HTML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러니까 효도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아마추어가 만들었는데 월 매출액이 1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디지털 혁명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학 강단에서 서고 계속 활동 학업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계속 강단에 섰지만은 네. 그 사이드로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다른 일들을 좀 왕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2008년도에 대학 연구교수직을 버리고 네.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온라인 평판 관리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온라인 홍보 쪽에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시면은 부모님을 도우려고 디지털 쪽 일을 시작하신 계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평판 관리사까지 자연스럽게 진화를 하신 거네요. 진화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잘못되면 뭐 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런 말씀. 진화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계기 말씀 듣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대부분 원래 했었던 전공을 그대로 가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땐 이게 지금 미래사회로 가는 와중에 전혀 이상한 일이거나 전공을 못 살린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중요시 보는 게 바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른 거를 수용하면서 뭔가 나아가는 방향, 그걸 저희가 항상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얘기라서요. 저희로서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주 고객층이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이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매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출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다르고 달이 다릅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네, 매출액이 뭐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크다. 예. 하지만 뭐 정확한 매출액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승폭이 크다십니다.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승 크시고. 그래서 지금 직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직원은 지금 11명이 있고요. 예, 네. 예. 11명 정도면 11명 적지 정도면 않습니다. 저희가 예. 대충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사이버 평판 관리자, 뭐 네. 외국 사례 같은 것 좀 저희가 얘기 좀 해보죠. 네. 사이버 평판 관리자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개인 SNS 활동이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노출이 잦아지고, 그런 경우에 어떤 기업의 이미지 를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과 혹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예. 결합되면서 관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평판을 관리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수십 개의 사이버 평판 관리자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망 직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뭐 사이버 평판 관리자라는 말로 뭐 아주 프레임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업에서 홍보라는 부분으로 연간 비용을 쓰고 연간 부서가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전망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홍보팀도 있고요. 위기관리팀도 있고 해갖고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회사에 의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회사가 아닌 어떤 작은 기업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건가요? 중이 제 머리를 깎나요? 요즘은 깎습니다. 저도 저 바리깡으로 저 혼자 머리 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그 머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안 합니다. 예, 네. 안 합니다. 예. 네, 어렵죠. 이렇게 네. 됩니다. 대기업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때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이 어떤 하나의 위기에 의해서 붕괴되는 걸 많이 목격하잖아요. 네. 그 빈도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랬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홍보팀도 있고 위기 대응팀이 있잖아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상의 위기는 온라인 전문 기업에 맡기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 중에는 대기업도 있고, 네.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기업을 한 몇 개 정도 맡아서 운영해주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기업은 한
네 5개라고 그러니까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돼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계속 달라지고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고객들이 저희가 이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 직종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수 직종이라면 어떤 예. 직종을 말씀하시는지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 PD분 계시잖아요. 네. PD분 그리고 작가분 그리고 기자, 네. 언론사들도 저희의 고객이 되고요. 그리고 예, 언론사는 이해가 좀 되네요. 예. 그리고 NGO도 고객이 됩니다. NGO, 뭐 목사님, 스님, 그리고 무당, 뭐 이런 분들도 고객이 됩니다. 아, 무당 이거 신선하네요. 이거 확실히 평판 중요합니다. 그죠? 작은 뭐랄까 기사 하나로 굉장히 순식간에 퍼져서 걷잡을 수 없었을 때 위험도가 커지는 분들이 주로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본다면 가끔 이렇게 무슨 뭐 연예인들이 자기 댓글 나쁘게 말하면 뭐 이 사람 노래도 못하고 뭐야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왜요 사실은 뭐 목청도 좋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하면 그 다음 댓글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본인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그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라는 부분이 기업이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디펜스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을 아마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하다 보면은 예.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게 되죠. 객관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자작을 한다. 스스로가 만약에 한다. 이게 밝혀질 때는 더 큰 여파를 맡게 됩니다. 진정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악플이 달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하거나 움직이면 좋을까요? 물론 의뢰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예. 좀 달리세요, 좀 요즘? 저는 없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악플에 대한 대처법에서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해당이 되고 전문직 아니면 공인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건데 대부분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악플러다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악플을 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좋든 싫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됐다. 또 해야지. 잘 걸렸다. 물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제한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초연하다. 그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팁은 팁입니다. 그죠?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측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악플을 단 분 입장에서 얘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보네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요즘 다 사이버,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만약 댓글을 달면 그 자체가 새로운 바이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슬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아예 묻혀버리도록 하는 게 바른 전략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명함에도 이제 아까 제가 명함 봤습니다. 뭐 그렇게 써서 다니시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직업이 뭐야 그러면 이게 사이버 평판 쪽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약간 오해도 좀 있으시죠. 그 뭐 하는 거니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런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죠. 좀 섭섭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야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섭섭한 감은 별로 없지만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너 그 회사에서 댓글 다니? 뭐 이런 식으로 댓글 알바하니?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폄하하는 정도 그런 게 왕왕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 부분은 떠나서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IT 활용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IT 활용 능력이라 하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HTML, 그래픽,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플러스 인문적 소양을 갖췄을 때만이 입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죠. 그런 인재들이 하는 거는 저희는 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 어떤 위기에 대해서 기업의 위기든 아니면 공인의 위기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예,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은 뭐 상당히 뛰어난 인재고. 하긴 말씀하시는 게 IT 활용 능력에 빅데이터에 인문적 소양까지 갖췄다면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창의 융합 인재라고 보여지고요. 예, 좀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학과 출신이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배출을 아직 못해서 이제 5년밖에 안 돼서 아무튼 뭐 지금 어떤 말씀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적 그 인재들이 그런 식의 어떤 가치 표만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속상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계속 이런 일이 조금 더 확산되시면 아마 좋은 직업으로 그리고 아마 더 입사하시는 그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잠깐 그 온라인 쪽에서 지금 새로 막 일어나는 직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오늘 그 사이버 평판 관리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 하신 지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연구교수직, 관두직 그렇게 하신 거면 그래도 한 7, 8년은 되신 건가요? 한 5년? 회사 차리신 지가 5년 정도 되신 건가요? 뭐 이제 만 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국가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거의 유배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뭐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도 못 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그분이 다시 재기하게끔 그래서 다시 방송도 나가고 언론도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해드렸던 부분 굉장히 훌륭하신 부분인데 그 약간 매도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이제 공인으로 만들어 드린 게 뭐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이게 사이버 평판 관리 필요성 저희가 아까도 디지털 장의사 얘기하면서 어떤 자산 얘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 어떤 자산 관리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전망은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이미 이제 디지털 혁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미 모든 일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사더라도 온라인에서 리뷰를 해보고 평판 조회해보고 사는 거고 기업에서 인재를 뽑기 전에도 평판을 알아보고 또 반대로 기업 입사하기 전에 요즘 뭐 이 기업에 단순히 오픈된 평판문이 아니라 뭐 글라스도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제 직원들이라는 얘기까지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그 소사이어티를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시장은 더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지만 잘못된 조그마한 얘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뭐 아까 댓글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지 댓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사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정확한 팩트를 위해서 조사, 리서치 과정도 굉장히 섬세하실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객이 의뢰했을 때 사실 부도덕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부류가 있냐면 흔히가 우리 알고 있는 사기꾼들. 뭐 사기꾼들이 뭐 사기를 친 거에 대해서 뭐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도 바꾸고 한 다음에 그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의뢰를 하실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의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평판을 바꿔달라. 이걸 다 지우고 새로운 평판을 만들어내서 해달라. 근데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또 다른 거대한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절대로 받지 않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도덕적인 것은 받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쓰게끔 만들진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인데 양이 더러워졌습니다. 양이 더러워졌는데 남들이 그걸 늑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을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서 양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선례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평판 설계사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거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 직업상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의 사고 방식대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그 창의성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같지 않고 만약에 뭐 사이버 평판 관리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세상을 한 길로 보지 말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창의적이라 해야 되겠죠? 예,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협적인 책이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책을 읽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책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직업으로요. 사이버 평판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온라인 정체성, 온라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신 한승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정현 교수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흘러갈 건지 지금 많이 생각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신직업 발견이라는 이 프로가 아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 거듭할수록 좀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